게 많아요. 네. 오빠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오빠는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아이고. 저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번 대입에서도 추가 합격 기다리는 걸로 엄청 혼났어요. 부모님께 서운해요. 열심히 안 했다고만 뭐라 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야, 엄청 힘든 사연이네요.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가정의 패턴이죠.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보다 위에 형제가 많이 아파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보호와 관찰과 케어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프지 않은 친구가 더 많은 기대와 또 위에 오빠의 목까지를 바라는 것, 그리고 해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그냥 본의 아니게 부모님도 의도한 건 아닌데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는 건 꽤 있어요. 지금 그런 패턴 속에서 친구가 대입시험까지 치른 상황에서 힘들어하면서 연락을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되게 힘든 문제예요. 힘든 문제인데 용기 내서 사연을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남현당 언니는 이런 거를 다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부모님을 제외하고 본인의 상황을 이해해 줄 만한 가까운 가족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이런 패턴은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더 이제 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오빠한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오빠에게 했던 기대, 그리고 두 명의 자식에게 가졌던 모든 것을 지금 사연을 준 친구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자체가 알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어느 가정이나 다. 그래서 오히려 뭐 1.5, 1.8 정도의 신경이 오빠한테 가게 되는 거고, 그만큼 소외되고 힘들고 사랑도 어떻게 보면 더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걸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은 있죠. 부모님과 사이가 좋기도 힘들고 늘 좀 본인의 관찰자 입장이 되겠죠. 부모님과의 시간을 보낼 여력도 많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수능까지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뭐 추가 합격이든 뭐든 되면 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잘 되길 먼저 바랄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언니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일단 대학을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 개인 시간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대학에 가게 되면 부모님도 이제 뭐 결정된 거니까 부모님 원하시는 만큼의 대학을 못 갔을지라도 그때부터는 자기 시간과 자기 생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과의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긴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고민의 깊이, 범위가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지 세력이에요. 그 지지 세력이 부모님이 되기에는 구조적으로 힘들어요. 일단 오빠가 아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도 오빠니까.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더 큰 사회에 나가겠죠. 대학에 가서 선후배도 만날 거고 더 많은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 이러면서 정말 이런 걸 나누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위축되지 않고 내가 혼자고 버려지고 기대만 받고 외롭고 혼자 잘 해내야 되는 책임감, 의무감, 사명감, 이런 데서 이런 모든 사연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친구, 또 친척이면 또 좋을 것도 같아요. 이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는 내가 봤을 때는 지지 세력이 필요해요. 나를 자존감을 세워주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내지는 뭐 가까운 가족,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의 고민들도 훨씬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을 이해하라는 말은 차마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이 받은 상처가 더 클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바라기만 했지 많이 충족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오빠한테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연 준 친구한테 기대는 책임은 더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내버려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말해서 될 것도 아니야. 왜? 그렇게 이미 20년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친구가 사연을 준 친구가 지지 세력을 만들어라. 친구든 가족이든.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대학 갈 거니까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독립을 했을 때 무너지지 않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서도 멀어져서 나의 꿈도 이룰 수 있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 세력, 나의 든든한 뒷배, 친구,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유연해지고 훨씬 편안해지고 부모님도 똑소리 나게 일 잘하고 또 대인관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대학생활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터치하거나 그렇게 또 고등학생 때처럼 막 부담 주거나 책임감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는 좋은 때예요. 분리할 수 있는 때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년이 지나면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정상이고, 지금 그러한 때에 좀 가족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힘든 건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나이를 채워줄 수 있고 내가 더 디딤돌을 대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갖춰가는 시기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니가 그 어떤 사연보다 더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나라면의 입장에서 답을 줬는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추가 합격 결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결과 나오고 원하는 대학 또 좋아하는 과, 좋아하는 공부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행복하고 좋은 친구 만들어서 또 사연 주세요. 안녕. 엄마, 아빠, 동생, 누나, 동생, 오빠, 그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라면땅 언니한테 해주고 있죠? 자, 라면땅 언니가 오늘도 너라면의 입장에서 또 나라면의 입장에서 답을 드릴 테니까 오늘 사연 함께 보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동생과 저를 잘 챙겨줘요. 근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바로 화를 못 참으시는 거예요. 무섭겠다. 화가 나면 물건도 막 집어던지고 대박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근데 저도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가 화를 내면 말대꾸하고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게 돼요. 시간 지나면 후회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면땅 언니 저 좀 코치해주세요. 네, 가족 간의 분노의 전쟁 사연을 주셨네요. 엄마 좀 무섭겠다. 좋은 엄마인데 갑자기 화나면 막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면은 약간 두 엄마랑 사는 느낌 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게다가 본인이 사춘기면 본인도 조절이 안 될 텐데 엄마랑 그냥 쌍벽이 붙으면 장난 아니시겠네요. 피해는 고스란히 동생의 몫일까? 자, 이 사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화나는 감정은 수많은 감정 중에서 뭐야? 폭발하는 감정이죠. 혼자 막 참고 울고 있는 게 아니고 아픈데 막 참고 우울하고 이런 감정과 달리 표출이 되는 감정이잖아요. 어머니도 표출해. 지금 사연 준 친구도 표출해. 짠! 모두 전쟁이지. 자, 이런 전쟁에서의 첫 번째 기본 수칙이 있어요. 뭘까? 절대 내버려 둬라. 띠링 1번 절대 내버려 둬라예요. 왜? 분노란 감정은 주기가 있어요. 15분, 20분은 엄마든 본인이든 냅둬야 돼. 그때 말리고 어떻게 소리 지를 수 있냐, 물건을 또 던질 수 있냐 이러면은 그 시간이 길어져요. 분노란 감정이 일단 올라오면 15분, 20분이 지나야 그냥 혼자 사그라들어요. 그때까지는 던지시든 소리를 지르시든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응하지 않을 때 혼자 그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얼마나 민망하시겠니? 그럼 얼마나 먼저 사과하시겠니? 그럼 얼마나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니? 이런 패턴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 분노의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나까지 올라간다 짜증나서 이러면 불꽃놀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의 첫 번째 교전 수칙은 15분, 20분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감정이 사그라들면 이제 내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깨진 물건들,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보면 자각이 들거든. 그때 얘기를 해요. 엄마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 있냐? 뭐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근데 엄마가 화낼 때마다 무섭다. 라든지 표현을 하세요.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엄마가 그렇게 화날 만한 거가 이해가 간다는 이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를 하는 것도 좋고 일방적으로 이제 15분, 20분 지났으니까 난 모든 불만을 말하리라 이런 거 말고 이해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엄마가 조절할 수 있거든. 셋째, 분노는 분명히 필요한 게 조절이에요. 15분, 20분 지난 다음에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들어가야지. 다음에 화낼 때 또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또 사춘기인 이 사연 준 친구도 함께 노력해야 돼요. 가족의 모든 문제는 약간 쌍방의 관계거든. 뭐 50% 50% 잘못이 아닐지라도 1% 99%일지라도 분명히 쌍방과실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조절할 수 있게 맞춰주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자, 분노라는 거 쉬운 감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표출될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조절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고 함께 대화도 하고 풀어가고 또 그런 장면이 생기면 조금 더 조심하고 하면서 이 문제 시간을 오래 두고 풀어가기를 추천해 드리겠어요. 나라면 엄마를 기다려주고 엄마에게 얘기하고 함께 노력하겠어요. 자, 어려운 사연인데 라면땅언니 믿고 사연 줘서 너무 고맙고 또 다른 사연 그리고 더 좋아진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 함께 우리 사연 준 친구 가족을 위해서 화이팅 하기로 하죠. 화이팅! 안녕! 외롭나요? 혼자인가요? 모르겠나요? 언니가 있잖아요. 라면땅 언니. 오늘의 사연, 엄마가 너무 무심해요. 저는 고2고 제 여동생은 중1이에요. 부모님은 맞벌이라는데 일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엄마가요. 저희를 위해 돈을 열심히 버는 거라고 하시지만 너무 일에만 빠지신 것 같아요. 저랑 동생은 맨날 사 먹고 배달 음식 먹어요. 엄마 얼굴 볼 시간도 아침 저녁에 잠깐. 아빠는 주말이면 컴퓨터 하거나 자요. 친구들이 가족 모임 갔다 여행 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부모님의 빈자리 저희 자매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언니라도 달려가서 놀아주고 먹어주고 싶네.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면 부모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하고 잘해줘도 엄마 아빠가 짜증날 텐데 지금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네. 근데 이렇게 맞벌이 하시고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돌아간 상황이면 이 문제는 심각하죠. 내지는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애들을 안 챙기게 되는 게 더 편하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약간 방관하실 수도 있어. 심리적으로 깊이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일부러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 상황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부모님의 상황은 지금 사연주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어야지. 엄마 아빠 또 여동생과 본인과 함께 외식을 한번 가요.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가서 진솔하게 본인과 동생이 힘든 거를 아주 좋은 분위기를 형성한 다음에 만들어요. 왜냐 엄마 아빠도 많이 지쳤을 거 아니야. 좋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우리 가족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외식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뭐 2시간이라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오라고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 가족의 시간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 부모님은 이미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시간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의견도 내고 좋은 분위기. 엄마 아빠도 사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딸들의 목소리도 들으면 행복하실 거 아니야.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따로 떨어져 있고 가족 같지 않은 느낌들에서 점점 서로를 바라보면서 돌아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많은 시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세우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 바쁜 거지 나쁘거나 싸우거나 아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만 모으고 마음만 모으면 금방 이런 사연을 언제 보냈냐는 듯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당장 시간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가족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 같이 즐겁게 먹고 있거나 웃고 있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즐거운 사진으로 언니에게 꼭 다시 사연 주길 기다릴게요. 라면땅 언니는 라면을 먹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친구랑 얘기해도 답이 없다? 왜? 친구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거든. 엄마 아빠 문제는 라면 땅언니와 상의하세요. 오늘의 사연. 부모님이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완전 심각한데? 저는 고2고 제 남동생은 초6이에요. 아직 어린 동생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저는 부모님이 제발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저는 두 분 다 잘못 같아요. 차라리 부모님 없이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해요. 저희 남매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아이고 이런 힘들고 슬프고 빡치는 사연이 왔네. 이런 식빵 같은 상황.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부모님 없이 사는 게 낫겠다고. 이 말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아요. 게다가 동생이 내 새끼 같지? 너무 어리잖아. 남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본인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고, 이 환경에서 남동생이 얼마나 힘들겠어. 물론 본인도 사춘기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제 공부할 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원래 가정 문제에는 끼는 게 아닌데 언니가 나라면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남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다. 이런 입장에서 언니가 보면 남동생을 옆에 딱 앉혀놓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고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시겠어요. 그리고 얘기할 거야. 도저히 못 살겠다. 누가 잘못됐든 잘했든 우리한테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친할머니라든지 외할머니한테 우리 집 보내달라. 아니면 따로 살 수 있게 뭐 부모를 구해달라든지 그런 거를 각서를 받아. 물론 이게 법적 효력이 있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부모님들은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할 거야. 본인들의 감정과 본인들의 상황에 완전 빠져 계시기 때문에 이때 목소리를 내야 돼. 과거에 내 친구는 좀 심각한 얘기지만 부모님이 엄청 싸웠어요. 집이 그냥 거의 맨날 뭐가 부서질 정도로. 근데 딸만 셋이었거든. 근데 첫째 언니가 되게 용감했어. 그래서 동생들 싹 모아놓고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조금 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딱 식칼을 놓고 얘기한 거야. 우리 셋의 자유와 공부와 독립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죽겠다. 무섭지? 근데 부모님이 정말 놀라신 거야. 애들이 이렇게 컸고 우리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발언을 할 정도가 됐구나. 그래서 그 뒤로 부모님들이 싹 고쳐졌어요. 지금 본인도 똑같아. 칼을 들이대지 말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보호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남동생이 이렇게 어린데 이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우리의 자유와 공부와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해주든지 조치를 취해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처를 마련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분명한 의견과 분명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좀 놀라셔야 돼. 애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좀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상황에만 빠져 있었고 너무 부모로서 무책임했고 이거는 둘 다 잘못하시는 거야.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분명히 약속을 받고 비밀 댓글도 환영 그리고 비밀 메일도 환영하니까 꼭 답을 주고 언니가 다른 사연보다 더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어요. 오케이? 빨리 하고 빨리 연락 주세요. 화이팅! 모두라면의 새 코너 만나면을 위해서 오늘 직접 상담을 받고자 찾아온 친구분이 계십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 휴학 중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상담받고 싶어 오셨나요? 저희 집안은 부모님과 친척들, 가족들 다 공무원인데 만족도도 되게 높다 보니까 여자는 공무원이 최고라는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저도 어릴 적 말로만 듣던 공무원 집안이군요. 네, 공무원 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정할 때가 되니까 제가 공무원이 잘 맞는지라는 고민도 정말 되고 또 제가 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좀 있었고 저도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막막하시군요. 네. 본인은 뭐 하고 싶은데요?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기도 하면서 또 다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정말 제 친구들이랑 웃으며 사는 소리지만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그럼 많이의 꿈이지. 그쵸.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3학년이면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아니 또 부모님도 그러면 공무원의 꿈을 딱 꺾으신 건 아니시겠네. 부모님한테는 제가 정말 공무원 절대 싫다라고 3년 3년간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꺾는 거는 거의 성공을 했는데 네.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공무원 외에 더 좋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나라는 고민이 저에게도 사실은 있고. 있는 거예요. 본인 뭐 좋아하는데 무슨 과예요? 저는 법학과인데 어이구, 그럼 법적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도 법학과를 나왔고 해서 저도 법이 잘 맞을 줄 알고 갔는데 안 맞았어요? 너무너무 안 맞아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휴학하고 있나 보네. 네. 그래도 참 착한 딸이다. 부모님이 법대 가니까 그냥 법대 가고 공무원 하려니까 이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3년 동안 말은 하긴 했지만 본인도 본 게 너무 공무원밖에 없고 네. 불안하고 휴학은 해놨는데 네. 애매한 상황이군요. 네. 본인 뭐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는 거라도. 저는 약간 예술적인 걸 더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예술 어떤 거? 이거는 제가 직업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음. 없는데 패션 쪽이나 아니면은 고전 예술 이런 거를 봤을 때 되게 감동이 깊었던 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분야라고 할 순 없지만 아름다운 곳을 보면 감동이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고전 예술 뭐요? 너무 단어가 추상적이다. 그쵸. 저는 유럽의 박물관들을 보거나 미술관들을 봤을 고대 때 이런 거? 네. 그런 미술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감동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도슨트나 큐레이터 같은 일도 생각을 해봤는데 좋네. 그러려면 또 대학원을 가야 하고 가서도 대학원을 가고 나서도 사실 처우라던가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공무원이 답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갈등이 많구만. 네. 일단은 그래도 희망적인 건 본인이 좋은 거를 일단은 지금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거. 내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더라. 이걸 찾은 것만으로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는 본인이 좋은 거를 일단은 지금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거. 내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하더라. 이걸 찾은 것만으로 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투자해봐야 돼.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빨리 직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거에 좀 투자를 해봐야 돼. 더 박물관도 다녀보고 뭐 더 미술관도 다녀보고 무슨 나눠보는 고전 미술 이게 아니라 고전 미술 중에 뭐 이탈리아 거 중에 어느 시대 거 좋아하고 내가 이거다 정말 딱 필요하다 이걸 찾으면 내가 보기에 지금의 고민들은 많은 부분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쉽게 말해서 꽂힌다고 하죠. 꽂혀서 집중하게 되고 안정성 부모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게 돼. 지금 좋아하는 걸 찾았는데 이거 어느 정도 내가 좋아하는지 이 중에서 정확히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못 찾으니까 이것도 보였다, 부모님 얼굴도 보였다, 내 나이도 보였다, 지금 뭐 대학원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요소가 고려된다는 거는 아직 정확하게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뭔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고려할 것들이 안 생겨요.
연애도 똑같잖아. 내가 저 남자한테 반하면 부모고 집안이고 경제고 뭐가 보여. 그냥 폭 빠지는 거지. 직업도 그렇게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그러면 계속 다른 생각이 나. 부모님이 하에서 공무원 했는데 나는 원래 예술적인 사람인데 내내 불행해. 근데 내가 예술을 좋아하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 일을 해. 내 계약직이야. 큐레이터 됐는데 힘들어. 막 허리도 아픈데 막 높은 힐 신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공무원 하라고 할 때 학원이나 열심히 다닐걸. 이렇게 되면 평생 불행한 거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좋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찾는 데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다 싶었을 때 저울에 달아요. 이걸 위해 내가 다 버리고 투자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정년이 걸리고 부모님 말씀이 걸리고 안정적인 걸 내가 더 추구하더라. 요건 취미로 해야겠다. 직업은 안정적이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충분히 해보면 저울에 달 수가 있어. 지금은 뭐 하나 충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걱정 수준 그리고 아직 탐색 중이기 때문에 저울에 확실히 못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그럴 나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해보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런 박물관 이런 데서 일하거나 이런 작품들과 함께 멋있게 살고 싶다 하면 투자하시고 이건 취미로 가져야겠다. 아무래도 나는 불안하다. 나는 월 몇백씩은 따박따박 들어오고 평생이 보장되는 게 내가 더 원하는 거다 하면은 뭐 공무원 굳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쪽으로 본인이 그때부터 요건 뭐 취미로 남겨두고 선회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를 완전하게 지금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맛인지 저 맛인지 이 음식점을 가야 될지 저 음식점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투자해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거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휴학한 기간 동안 뭐 주변에 무료 뭐 전시회도 가보고 또 관련된 서적도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강의도 들으면서 본인이 한 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좋아. 생각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에서 온 것 같아서. 네, 듣고 나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알겠고 진로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네,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저도 제가 관심 있다라고 생각한 분야를 더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봐서 그 분야가 정말 나의 분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러워요. 꿈을 아직 결정하지 않아서 꿈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나이대가 너무 부러워요. 됐나요? 더 물어볼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너무 멋있는 꿈인 것 같으니까 본인 노력하는 거 중간중간 연락도 주고 공부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라면에 숨겨진 진실 하나를 언니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게 뭘까? 모두라면은 은근히 의외로 부모님들이 많이 보세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줄 알았죠? 댓글은 여러분들이 많이 달지만 부모님들은 언니에게 메일을 보낸답니다. 그 내용들은 정말 언니가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과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언니가 솔루션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뭐 10대든 20대든 가장 부모님과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이걸 거예요. 뭐? 진로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가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이렇게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니가 오늘 그 지혜의 솔루션을 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의 꿈과 나의 꿈이 다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진리를 알고 있어야만 성공해. 뭐냐?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 난 그거 싫단 말이야. 나는 연예인 될 거야. 나는 뭐 유튜버 할 거야. 해봤자 부모님은 안 먹혀. 왜? 부모님의 머리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
그래서 싸움이 나고 막 욱하고 용돈 끊고 집 나가고 막 이래갖고 또 언니한테 사연 주는데 이 진리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 안 먹혀. 시도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내 꿈은 이뤄야겠다. 어떻게 하겠어? 일단 언니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뭐 운동선수가 되고 싶거나 뭐 유튜버가 되고 싶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적성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내지는 인터넷에서 하는 좀 이렇게 간략한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인근 부근을 찾으면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도 무료 적성 검사를 대학 같은 경우 다 된단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적성에 과연 나의 꿈이 맞는지 이거 뭐야? 현실적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망연히 하늘을 알고 싶다. 이 정도의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거를 하고 나의 적성에 맞고 내가 이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의 체질이 예체능인지 아니면 뭐 공대생인지 이런 걸 맞춰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기 제일 중요하다잉. 여러분의 현재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일단 꿈을 우기지 마. 하지만 뭐 학생이면 학생 아니면 뭐 취준생이면 취준생 다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요. 아, 우리 애가 꿈과 비전과 진로는 나랑 다르지만 참 열심히 사는구나. 참 바르구나. 참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우리 애는 잘못될 리 없어. 이런 믿음을 주면 그래서 부모님이 막 이렇게 막 바라보고 시선이 좋아지고 막 용돈도 올려주고 막 기특해 나를 그때 바로 부모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접점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도 보이지 않고 나의 꿈과 부모의 꿈이 충돌하면서 싸움만 나가고 집 나가고 막 난리 피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정말 부모님께 받던 용돈과 지지와 자원도 끊겨요. 실제로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우리 애가 연예인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그거는 예스노의 문제가 아니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끼가 있을 수도 있고 그쪽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고 또 의견을 나누고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였죠? 안 먹히니까 우기지 마라. 두 번째, 현재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의 믿음을 사라. 세 번째, 그러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어필하면서 부모님의 지지를 받으며 충실히 준비해 나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에게도 드리는 답이에요. 지금 내 아이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는지 보시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시고 정말 내가 허락되지 않으면 또 함께 의논하거나 또 적성검사 같은 걸 통해서 함께 진로나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수많은 성공 사례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많이 보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모두라면의 새로운 페이지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뭐냐? 우리 구독자분께서 드디어 출연을 본인이 신청해서 해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함께 고민하고 싶은 상담을 내용을 가지고 직접 라면땅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댓글에서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캔디양이에요. 캔디양. 우리 캔디양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고 또 언니가 솔루션도 주고 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오늘 캔디양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캔디예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우나요? 저요. 울어도 되고 안 울어도 되고. 네. 어떤 문제 갖고 오셨나요? 저는 좀 가부장적인 아빠와의 대화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고민. 가부장적인 아버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빠가 가부장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대화를 할 때 여자가 이래도 되냐, 또 아빠니까 나는 이렇게 대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주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불편하고. 그치. 네. 뭘 불편해. 불만이지. 불만이고. 네. 그래요. 와, 우리 캔디 양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아버님이 그렇게 올드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연세상. 근데 좀 여자는
아빠는 이런 거를 주어로 쓴다는 거는 충분히 가부장적인 분인 거를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떤 대화를 주로 하세요? 주로 아빠가 일을 다녀오셨을 때나 자고 일어나셨을 때 뜬금없이 저한테 막 잔소리 비슷하게 약간 좀 가부장적으로 약간 아빠니까 이런 말 하는데 하면서 약간 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너 공부 안 하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부를 안 하고 있냐? 공부하는 모습 좀 보여라. 근데 저는 나름 보였는데 아빠가 안 본 거거든요. 억울해. 네, 억울한데 아빠는 이렇다 하면서 또 아빠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데 약간 좀 막 저를 막말하면서 좀 대하세요. 뭐 욕하고 그러세요? 욕도 해요. 어휴, 네. 씨. 네. 그런데요, 우리 캔디 양이 우리 괜히 캔디가 아니다. 외롭고 슬프겠는데? 울도록 해요. 울음을 참지 말고. 아버님께서 지금 짧게 듣긴 했는데, 옛날 분이네, 옛날 분. 옛날 분. 갓 쓰고 이런 옛날 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뭐 훈화 시간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아버님이 이건 이제 아버님의 가부장적인 외의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훈화 및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후하세요? 아니요. 또? 짜? 네, 좀 짠 편인 것 같아요. 짠데 훈화도 하셔? 네. 오후. 완전 옛날 분이시네. 그럼 한마디로 아빠의 좋은 점은 뭔가요? 그래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고, 많이 안 해준다며. 그래도, 자식은 도리로서 얘기하는 거야? 네. 또. 또 아빠로서라고 하면서, 강요하시는구나. 네. 강요하시는데 또 그게 고맙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캔디가 착해서 아닐까요? 오케이. 어쨌든 캔디 양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든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아버님이? 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럼 훈화 시간에 엄마 뭐예요? 옆에서 거드시거나, 오후, 약간 어머니도 옛날 분이요? 아빠 눈치를 많이 보셔서, 막, 저에게 막 실드를 쳐주거나 그러시지 못하시고, 또, 너가 아빠한테 잘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엄마는 아빠 편이구나. 네. 웬일이야. 그러면 뭐 부모님 둘이 막 옛날 사람이네? 좀, 그럼 동생은 뭐예요? 동생도 아빠가 맞대? 동생은, 네. 그러니까 아빠도 맞고 저도 맞는데, 약간 둘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본인만 빡치는 상황이네요? 네. 쉽게 말해서? 아주 외롭고 슬픈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짧게 들어서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이제부터 솔루션을 좀 주도록 해볼게요. 네. 이런 경우 있어요. 물론 언니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니의 부모님도 이랬었어요. 이게 여자 셋이 있는 집에서 아버님이 옛날 분이면은 훨씬 더 여자는 아빠는 이런 얘기의 문화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절대 권력이라고 본인이 믿으실 옛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캔디 양이 이제 성인이고 아직 학생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언니가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타임슬립을 한다든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만나지지 않느나 그리고 만나줘도 부모 자식은 안 만나죠. 연인이 만나지지. 타임슬립을 해도. 그래서 이때 성인이니까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독립하라요. 독립하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은 같이 살 수 없고 물론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어머니도 아버님 편이고 동생도 맞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 해도 내가 지금 힘들잖아. 내가 그걸 듣기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훈화를 다시 듣고 싶지 않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성인이고 독립을 해서 부모와 자식은 떨어지게 돼 있죠. 이 시기를 좀 앞당겨보면 어떨까. 경제적으로 내가 독립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제야 부모님은 특히 옛날 스타일 부모님은 우리 애가 컸구나. 이제 성인이구나 하고 믿음을 줘요. 아직까지는 내 품의 새끼, 내 자식,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바르게 인도해야 되고, 내 말이 법이야. 또 딸들이니까 옛날 분들 성향상 잘못되면 안 돼, 더 잡아야 돼. 이런 걸 본인도 모르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줘야 돼. 왜냐? 나는 성인이잖아. 배울 만큼 배웠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배우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벌어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독립해서 이제 죽어도 따로 할 만큼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왜 안 하냐?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될 거 아니야? 요즘처럼 공부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어? 온라인이든 뭐든 자기가 원하는 공부하면서 직장도 겸해서 다닐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성인이 된 모습, 그리고 아버님의 그 기나긴 훈화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사회인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좀 분리가 돼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쪽이 힘들다, 한쪽이 지겹다, 이거는 뭐야? 이제는 안녕할 때가 왔다는 얘기지. 외로워도 슬퍼도 이제 울음을 참지 말고 나가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외롭고 슬퍼야 돼요. 왜? 성인이잖아. 맞아요. 직장 보스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내 남자친구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이래야지 부모님 때문에 외롭고 슬플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롭고 슬플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울어. 울으면 참으면 안 돼. 우리 참 병나서 우울증으로 다시 온다 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니가 추천하는 거는 분리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뛰쳐나가는 가출이잖아. 그런 거 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도 알아보고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면서 올해를 좀 독립할 수 있는 준비 기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지금의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사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훨씬 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추억이 될 수 있어. 우리 아빠가 꼬장꼬장 했는데 그래도 내가 독립할 때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제야 나를 어른으로 대해주셨고, 나를 보고 내 동생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좋게 반추할 수 있고, 반추가 아니지, 추억할 수 있고 이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괴롭지만. 왜냐면 지금은 내 품에 새끼니까 맘대로 하고 싶으신 거야. 그리고 아직도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시는 거지. 심지어 지난 주말에 라면땅 언니 아빠도 그랬어요. 제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죠. 왜냐? 라면땅 언니니까. 아빠에 드리기 위해서 밥을 잘 못해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아직도 너는 중학생으로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 드디어 너무 노안이 왔나 안경을 바꿔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라면을 한 숟갈 뜰 때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도 너도 이제 나이 든 티가 난다. 이제 올드한 딸을 보신 거죠. 어쨌든 부모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조금 이해하면서 이젠 내가 독립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참기 힘들고 이런 사연으로 내가 고속버스 타고 올라올 정도로 힘들구나 하는 걸 알고 차근차근 언니의 솔루션이 마음에 들고 공감이 됐다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오늘 짧지만 그래도 좀 언니가 시간이 없고 버스 타고 왔으니까 집중적으로 좀 핵을 드렸는데 어때요? 되게 속 시원하고 되게 잘 솔루션 이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정말 열심히 또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얼른 돈도 벌고 벌 수 있는 나이니까 돈도 벌고 하면서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좀 들어요. 내려가는 길에서 막 엄청 막 이력서 쓰고 회사 알아보고 뭐 이럴 것 같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사회 나갈 거니까 이런 기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먼 길 달려와서 이런 사연으로 얘기해줘서 언니가 너무 고맙죠. 자, 여러분 다른 구독자분들도 직접 언니를 만나서 사연을 나누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용기 내서 와주신 우리 캔디 양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라면 시즌3에서 우리 10대들 얘기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 20, 30, 40대, 50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언니가 20대 이상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에게 해당되는 주제를 하나 픽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제야 가제. 부모님과 자녀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10대들은 자기 생활 바쁘고 공부하느라 이건 공감 못할 거고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감 팍팍 갈 것이고 언니가 작은 솔루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죠. 이제 보통 30대, 40대 해당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50대, 60대, 70대 이제 노인의 연령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들도 아파지시고 이제 뭐 이렇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부모님들은 모르실 거야. 우리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허리가 아프시고 무릎이 아프시고 막 이런 일 너무 많죠. 그래서 몸을 좀 못 쓰게 되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이 생기는 것과 고집이 엄청 센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은 세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냥 자기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자기가 했던 게 옳고
또 자기의 과거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면서 고집이 엄청 세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해서 그냥 우스갯소리 이제 너무 뼈아픈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이 거동을 못 하셔서 내가 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나은가, 거동은 하시더라도 고집이 너무 세서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나은가. 물론 둘 다 비극이긴 한데 답이 뭘 것 같아? 고집이 더 힘들다는 거야. 고집이. 왜냐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제 고집 피우시는데 그냥 맞춰드려야 되고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고 막 이런 거 있잖니. 그게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질리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많이들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고 그런 고집들에 우리가 많이들 지쳐가고 얘기해봤자 듣지 않으시고 맞춰줘야 하고 그냥 그 루틴대로 이렇게 가시게 도와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케이스가 좀 많거든. 그래서 언니가 권하는 방법은 그런 얘기해요. 30대 넘으면은 부모님과 자녀 한 명, 미혼의 자녀 한 명이 살아도 독립하고 싶다. 같이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다르고 이제 고집이 점점 세지시고 이제 은퇴하시거나 해서 참견은 많아지시고 막 이런 좀 어린아이 같은 증상들을 보이시면서 그래서 30대 넘어서는 내가 싱글이든 미혼이든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해도 같이 못 살겠다.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을 추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언니는. 자, 우리가 인생을 쭉 성장의 과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나도 고집이 많은 노인이 되고 싶지 않잖아. 부모님 보면서 생각하는 생각이 뭐야? 난 저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어? 그래서 독립해보는 걸 추천해요. 뭐 경제 뭐 기타 등등 뭐 모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을 꼭 해봐라. 독립을 해야 본인도 혼자 살아보고 고생도 해보고 이거저거 겪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문제와의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이 멀어지고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20, 30대 이후에 결혼이 아닌 독립을 해보는 건 꼭 추천한다고 언니가 말을 하고 싶어요. 독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겪어봐야 알지. 독립 그걸 언니가 꼭 추천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팁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긴 하지만 부모님들 고집을 추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시지만 자녀분들이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애들 말 들어주고 져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떨까. 작은 권고 하나 드리지만 이 방송 안 보시고 고집 계속 피우실 것 같지만 고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독립을 해보자.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을 해서 우리도 더 성장을 하고 부모님과의 그런 마찰도 줄어들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언니가 우리 20대 이상 친구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고집 띠띠띠띠! 마이크 테스크. 자, 모두라면 시즌3 업그레이드. 노래방 마이크 언니가 준비했다는 거 아니겠니? 이 노래방 마이크 준비하면서 언니가 한 생각은 뭐라고? 가끔 부모님들이 구독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10대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연도 많이 주시는데 부모님들에게 다이렉트로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언니가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답은 머리로는 알지만 잘 모를걸? 공부만이 답이다? Nope. 아니라는 거지. 물론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럼 생활이 편할 거다 이런 뭐 가시적으로 알지만 오늘 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공부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 말고 뭐 자기 재능을 살려서 살면 되죠. 뭐 아이들의 재능을 빨리 발견해서 뭘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걸 대부분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죠. 왜냐면 내 새끼 투자한 만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편하게 살길 원하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고 인생을 실패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 다른 걸 잘하는 재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학구열이 과하게 넘치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해요.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순 없지만 돈이 있어.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공부 엄청 하신 분들이야. 그리고 이제 애들 요즘 하나죠. 하나, 둘. 그래서 엄청 뭐 돈 투자를 해. 학원, 뭐, 과외, 뭐 엄청 투자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리고 원하는 만큼 막 전교 1등 이런 거 못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시간을 다 썼어. 돈을 다 썼어. 얘를 위해 다 했어. 근데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 안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도 오고. 왜 해도 안 되지? 왜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안 되지라고 그때는 미쳐가는 거야. 실제예요. 언니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해서 부모님도 정신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고 애도 부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왜 안 되나 좌절하고 꿈만 나야 돼 10대 때 애도 약을 먹어. 이런 경우가 여러분 모르죠? 엄청 많아요. 실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도 하시는 얘기, 그리고 언니도 똑같이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면 된다. 이거 물론 맞는 망고의 진리야. 근데 공부머리는 따로 있어. 공부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머리 아닌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부모님들이 먼저 캐치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10대 친구들도 알아야 돼요. 공부하기 싫고 좋고가 아니라 내가 공부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면 알아요. 부모님들도 그거에 맞게 자녀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머리 따로 있답니다. 공부를 하면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머리도 있기 때문에 나랑 안 맞고 나의 재능은 다르다. 이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하면 돼. 하면 돼. 엄마가 다 밀어줄게. 아빠가 다 밀어줄게. 이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그거는 하면 안 돼. 요즘 교육에서 필요한 두 글자가 안 돼라는 단어라는 얘기를 언니가 들었어요. 안 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거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하고 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 우리 사회가 너무나 잘 살게 되고 엄청난 부족할 게 없는 사회를 살면서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안 되라는 거. 안 되는 게 있다는 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 부모님들도. 그래서 병리적으로 정신병까지 가고 멘붕이 오는 거지. 뭐라고요? 하면 된다. 또 뭐라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공부가 진리가 아니고 공부 머리가 따로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전해달라며 선생님들이 저에게 얘기했고 언니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부모님들에게 고함 이 시간에 공부머리 따로 있다는 답을 언니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생각해보세요. 다르답니다. 있어요. 언니도 공부머리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잘 살고 누구보다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파악하시고 부모님도 그에 맞는 지지와 후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녀를 위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행복과 투자가 아닐까요? 언니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